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직장인 나쿤입니다. 요즘에 다른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일본에서 계속 사는가? 사실 이 주제는 예전에 가볍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까지 끊임없이 듣고 있는 질문이라서 오늘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만해서요.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일본 생활을 살만하다고 느끼는지, 왜 계속 일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자주 덧붙이는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 월급은 한국보다 적다. 그거 벌 거면 그냥 한국에서 버는 게 나은데 왜 굳이 일본에 갈까?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드니까 생계 유지가 힘들다. 그런 의견이죠. 두 번째, 어차피 넌 거기서 외국인이다. 몇 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정착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이네요. 세 번째,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로 결정하기엔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의견을 참고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모든 의견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회사의 급여와 조건이 썩 좋지 않은데도 왜 일본 회사를 택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해외 취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이나 남을 부릴 수 있는 직급, 편안한 삶을 기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굉장히 크게 고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일본에 와서 아주 많이 안 좋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일본 블랙 기업 이야기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사정을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에도 모든 이야기를 담진 못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입사 후에 맡게 된 일은 입사 설명회 때 들었던 업무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고 이도화상으로 손등에 가죽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연속 근무를 했고 내 몸 하나 뉘일집 찾겠다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도쿄 한복판에서 부동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 평균 잔업시간이 80에서 100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집을 찾았더니 이번엔 거기가 압류를 당한 집이라네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도 못 잔 상태에서 휘청거리면서 집을 찾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상사도 정말 부드럽게 말해서 이상한 사람이었고 제가 하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뺏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 일본 생활의 시작이에요. 멋지게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재밌는 거로 놀러 가고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 와서 취미생활 재밌게 즐기고 일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지내보고 싶어서 취업을 준비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운이 나쁘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걸 꼭 각오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이유와 목표가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조언을 가장 많이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능도 능력도 없었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이유와 목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독한 경험을 해도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너무 자극적이고 신났어요. 와, 내가 해외에 혼자 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술자리에서 안주는 마를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질릴 일도 없이 새로운 일들을 겪고 내가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생활도 일도 점점 적응이 되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힘든 시간을 견디면 돌아오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착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똑같은 노력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것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그저 가능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정말 제로부터 내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이걸 해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자부심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노력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보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저는 언제나 한 만큼 다 보답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버티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장 근무 시간이 340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300시간 정도의 근무를 했고요. 이게 지금 점포 오픈했을 때 근무 시간인데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그랬어요. 꽤 하드한 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2달을 버티고 나니까 저희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 생겼죠. 그냥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에서 딱 2달 혹은 딱 몇 년 정도 개고생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어차피 이 정도 고생은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도 힘든 건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뭐라도 결과로 남는 쪽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3일 전이었나? 저희 가게 알바생이 여기 점포의 근무 환경을 화이트를 넘어서 클리어라고 말을 해줬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보답을 받는 느낌이에요. 가끔은 급여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에 와서 돈이 떨어져서 고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식도 올렸고 일본에서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고 일본이 엄청 살기 힘들고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가 일을 좀 하다하게 하긴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자업자득이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일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저는 엄청 고학력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일본에 평범하게 정착하고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평범하게 직장 꾸준히 다니고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월급도 안 좋고 대우도 안 좋은 일본에서 왜 계속 사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눈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클리어한 근무 환경, 점점 안정화되어가는 예금 계좌, 그리고 끊임없는 새로운 자극 정도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본 적 없는 길에 대해서 아쉬워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어차피 거기서 넌 외국인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인이 되려고 일본에 온 게 아닙니다. 혹은 이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은 정말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보고요.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정말 신선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으로 남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러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00% 사리사욕을 채우러 왔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특별히 좋다던가 살아보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다던가 솔직히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본의 부정적인 인간관계 문화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실 때 언급하시는 게요. 이지메 혹은 경직된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나 싫다는 사람이랑 혹은 나 싫다는 사람이랑 짝짝꿍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인간관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일로 만난 사이 그리고 사적인 만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로 만난 사이라면 중요한 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일을 할 마음이 있는지 일을 할 마음이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적인 만남이라면 내게 예의 바른 사람인지 내게 무례한 사람인지 저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적, 나이, 성별 그 무엇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애초에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도 좀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나이는 결코 아니지만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딱 한 줌 정도 되는 사람만 곁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줌도 채 안 되는 제 좁디 좁은 인간관계 안에 일본에 와서 만난 소중한 인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인어른은 제가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가난하게 오키나와에서 유학생을 할 때요. 거의 매일같이 저한테 도시락을 싸주시던 일본인 아주머니도 계십니다. 지금은 졸업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점장님 하면서 놀러오고 그래요. 제가 이 외국에 녹아들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6년간의 흔적만큼은 확실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착할 수 없다? 어차피 외국인이다. 이 의견에 대한 제 답변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제 개성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영상 하나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길면 지루해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